게 우주에 진리를 남겨놓고 떠나셨구나. 아무도 진실을 알아보는 이가 없으나 단 한 사람 리버서가 격자와 로드를 밝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아 단도이사입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지도는 태조 고황제 이성계께서 남겨놓으신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못한 설명을 바로잡기 위함 되겠습니다. 제 이론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도에 여기 둥근 원이 이 두 개 보이잖아요. 이것이 뭔가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원이 두 개 보이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원이 지구의 공전원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봤을 때 요렇게 각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중심축은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이 원 하나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원이 딱 중심축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이 하나 더 보이잖아요. 자, 이 원은 이것이 되는데, 자, 이거는 황도가 되겠습니다. 그 태양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예요. 공전이라고 하면, 자, 지구는 공전 궤도가 365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가 원이 두 개 똑같으니까 공전 궤도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건 요건 태양인데, 앞전에는 제가 요거 30도 정도 뭐 기울어져 있다 설명을 많이 들었고, 이게 황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북극성을 초점을 해서 요렇게 보면 요 기울어진 정도가 이게 한 30도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제가 계속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고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전에 앞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바로 접도록 할게요. 자, 제가 왜 앞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국가유산 포털 사이트인데, 천상 열차 분야지도 각석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요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4년 국보 동산 앱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요거는 돌에 새겨진 지도가 되는데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설명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직면체 돌의 전체 형상을 새겨놓은 것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권근, 유방택 등 11명의 천문학자들에게 명을 내려 만들도록 한 것이다. 고래 천문도를 표본으로 삼아 그 오차를 고려 두 부분을 나누어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 윗부분은 짧은 설명과 함께 별자리 그림이 새겨져 있고, 아래 부분은 천문도의 이름, 작성 배경과 과정, 만든 사람의 이름이 만든 때가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태조 이성계께서 남기신 것 같아요.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선 태조 4년 139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별자리 그림 중에는 중심에 북극을 두고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와
남북구 가운데로 적도를 나타냈다. 또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의 총망나대 황도 부근의 하늘을 12등분한 1467개의 별들을 점으로 표시했다. 이 그림을 통해 해, 달, 오행성, 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절기로 구분할 수 있다. 태조 4년 1395년에 제작된 이 석각 천문도는 중국 남송의 순우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지금은 표면이 심하게 깎여 나가서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고구려의 천문도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이 그림을 통해 해,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황도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적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황도는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의 궤도가 천구의 투명한 궤도, 천구의 적도면에 대해 황도는 약 23도 27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전에 태양하고 지구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의 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천구의 적도면에 대해 황도는 약 23도 27분 기울어져 있으며 적도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춘분점, 추분점이라고 한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 접점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접점이라는 거 여기에 있는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한 개는 춘분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추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춘분이란 말은 이것은 봄이 되겠죠. 추나 추동이라고 하니까 그럼 추분은 가을이 되는 거죠. 자, 이 원 둘 중에 하나가 23.5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황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적도라고 하는데 1미터의 기준이 되는 선, 지구의 남북 양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 점을 이은 선이다.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자전축의 수직의 평면과 지표와 교차하는 선으로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이 바로 위를 지나간다. 지구의 적도와 천구가 만났다는 선, 저기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이 바로 위를 지나가는 그런 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황도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태양의 둘레 또 선이고 이거 23.27분도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기울어진 선이잖아요. 요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게 황도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요원이 지구에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가지고 지나가는 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설명을 해가 저도 여기에 깜빡 속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북극성을 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북극성은 천구의 북쪽에 자리한 별을 부르는 이름이다. 오늘날의 북극성은 폴라리스며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의 1.98 등성이다. 자, 하지만 폴라리스도 완전히 천구 북쪽에 자리 잡은 별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자리했기 때문에 다른 별처럼 1도씩 하늘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도 나오죠. 자, 여기 이미지 보면 중간에 요 북극성이 있습니다. 요 별자리예요, 요거. 자, 여기에 축을 하고 있는데, 요게 1도씩 약간씩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천상 열차 분열도에 다시 돌아오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정중앙에 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1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적도가 확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지구에 들여오진 그림자의 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엉뚱한 설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혼동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요원이 바로 이게 황도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현재로는 23.5도 정도 잡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역사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조 때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제작 배경은 석각본 하단에 새겨진 권근의 방문이 서술되어 있다. 앞부분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자, 이 천문도의 석본은 옛날 평양성에 있었으나 병난으로 강에 빠져 분실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인본조차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태조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본한을 바치는 자가 있어 이를 귀하게 여겨 소원관으로 하여금 이를 돌에 다시 새기도록 명하였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평양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누군가 태조 고황제 이성계한테 한 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쳤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 영상을 보면 이제 제가 평양의 의자고 설명드렸네요. 실록의 평양조작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당나라가 침략한 고구려 평양 서경은 북경 베이징이다. 자, 영국과 일본이 남긴 그 평양의 지명이 두 곳에 있다. 바로 청일전쟁 자료에 나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금성입니다. 자, 평양은 두 곳 베이징이다. 자, 제가 그때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청일전쟁에 나오는 그 평양 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평양의 지명이 두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자료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할 때 일본 측 군인이 남긴 직접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보관하는 곳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영국이 보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베이징이 평양이고 대동강이다. 뭐 이런 내용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그 어디에서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되죠. 바로 베이징 북경 자금성에 있었습니다. 자, 앞전에 그 누군가 그 탁본을 뜬 게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태조 고황제 이성계한테 전달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건데 그러면 어디서 복원을 했을까요? 자, 바로 이성계가 처음 수도를 둔 곳 난징에서 복원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꾸 난징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제가 영상에도 조선의 수도가 난징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장허성은 조선의 수도 한양, 중국 양주 강도현이다.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조선의 진짜 한양 위치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강남이다. 한양은 남경이고 강남이다. 조선의 수도 양주 강릉이다. 그 성전일기에 나오는 조선의 수도 경기 양자강 강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거는 이제 제 이론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죠. 제가 이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달 보이고 지구 나오고 태양이 나오죠. 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양이 아넬란마가 되겠습니다. 이 팔자 모양도 나오죠. 요거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넬란마 이렇게 살펴보면 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원형처럼 생긴 것도 나오고 물방울 모양처럼 아니면 그 마늘 모양처럼 이런 모양도 나오고 팔자 형태도 나옵니다. 뭐 타원 모양도 나오고 그 행성마다 궤적이 다 다르죠. 자, 아넬란마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행성의 일령 궤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형태. 현재 보시는 요거는 태양의
아넬란마 궤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태양 나오죠. 그리고 지구 나오죠. 그 달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라보는 시점은 북쪽이 저기 앞쪽에 있어요. 시선을 보면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앞쪽으로 이제 북쪽에 시선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양이 너무나 이거 작지 않습니까? 그 지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지구가 제일 크게 현재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태양을 상당히 크게 그렸는데 현재는 아주 조만하게 그려놨어요. 아주 작게 그려놨죠. 이 크기를 보면은 이 달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궤적이 앞전에 제가 영상 많이 촬영했는 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달하고 태양하고 같은 궤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이 두 개 있는데 요것이 바로 태양의 일령 공정 궤도 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지구가 아니고 달의 궤적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깜빡 속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붉은색은 요것은 태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이 요 궤적 있잖아요. 요 사이 요것을 구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달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축이 어디가 될까요? 중심축이 지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지구가 가운데 축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붉은색은 태양의 공정 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록색은 달의 공정 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은 요 달이 여기에 있고 태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구는 1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은 여기서 이제 궤적을 보면 23.5도 황도가 되는 거죠. 자, 달은 그러면 적도가 되는 거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양과 달의 공정 궤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일식하고 월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이런 식으로 도는 경우가 되죠. 자, 현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극성을 축으로 해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별을 관측할 때는 그 반대가 되죠. 남쪽 하나를 보고 관측하잖아요. 자, 그럼 행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도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왜? 남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는 북쪽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구도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아넬란방 8자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계는 태양이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에요. 태조 이상혁께서 남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정확히 지구가 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관측자 중심이잖아요. 자, 여기도 원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사이 요 벌어지는 요 각도 있잖아요.
여기의 각도, 요것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두 행성이 도는 공전 요 사이. 자, 붉은색으로 요렇게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전에 천상 열차 분야지도하고 똑같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 요것도 요렇게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지구나 그 달,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요 겹치는 데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봄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그 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그러면 가을이 되겠죠. 자, 현재 이거는 이제 북극성을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또 한번 그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제가 그것도 구현을 해놨어요. 또 다른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는 요거는 대한민국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아래쪽에 달았어요. 난징 남쪽 하늘 고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행성은 이렇게 아넬람마 형태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행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여러분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밤이나 태양이나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반으로 딱 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은 하늘이 되겠죠. 자, 아래쪽은 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는 이 아래쪽에는 그 땅의 가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죠. 우리는 하늘만 관측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제가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구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됩니다.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보시는 그래픽은 하루가 아니에요. 1년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1년이라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태양과 달이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 금성, 수성, 목성도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점선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요 점선의 기준점이 이렇게 딱 끄면은 여기 아래쪽이 땅이다 그런 설명이 되고 그 위쪽이 하늘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측하는 곳은 요쪽만 이제 바라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요것은 동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동서 뭐 서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하루 이야기가 아니에요. 1년 이야기입니다. 1년. 뭐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하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달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그리고 태양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반대로 돌았잖아요. 근데 현재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다 보면 실제 차이가 나잖아요. 달은 여기에 있는데 태양 계적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요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위쪽도 똑같이요. 태양은 여기 있으니까 위쪽도 이런 식으로 해가 요 사이가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원은 그럼 어떻게 이제 되나 한번 봅시다.
태양은 이런 식으로 붉은 라인을 표시해 가지고 공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를 중심축으로 보면 현재 이렇게 많이 이제 비껴난 것으로 확인되죠. 확실히 다르죠. 자, 달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중심축이 정확히 달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태양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황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이 기준이 되가 1도 차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북극성을 기준으로 현재 다 모든 행성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북극성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지구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만 북극성을 기준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행성들은 지구만 맞추면 되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아넬란마로 잘 돌고 있어요. 팔자 모양이 정확히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서는 겹치는 데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 두 군데가 나오네요. 자,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겠네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태양의 붉은 공전 궤적을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달의 궤적을 그려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부딪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여기잖아요. 그 서쪽하고 동쪽에 이제 부딪히잖아요. 자, 춘분이 된다. 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서쪽에 부딪히는 이것은 추분이 된다. 가을이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봄. 하늘 제일 꼭대기가 여기가 여름. 여름에 여러분 태양이 제일 높이 뜨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여기는 가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해가 다 떨어져 버리면 깜깜한 밤이 되니까 요거는 겨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계절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계절이 태양이 멀어졌다, 뭐 지구가 가까워졌다 이러면서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태양의 고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자, 여름에는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있으니까 빛이 제일 강렬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주에는 매질 입자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많이 이렇게 뿌려지고 내려찍기 때문에 날이 더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자가 적은 때는 언제인가요? 즉 태양의 고도가 동쪽처럼 낮거나 아니면 서쪽처럼 낮을 때 이때가 제일 약할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봄하고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입자가 많이 안 쏟아지니까 그 타격하는 강도가 약해지니까 날이 시원해지고 선선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햇빛 아닌가요? 햇빛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우리는 뜨겁고 햇빛이 너무 적게 쏟아지면 춥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매질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달이 오른쪽으로 공전을 하면서 여기 태양한테 딱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일식이 됩니다. 자, 계속 지켜보면 어딘가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잠시 지나갔죠? 자, 뒤로 한번 살짝 제가 돌려볼게요. 자, 뒤로 돌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색을 지나갔죠? 이때는 가을에 일색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현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때는 딱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때는 봄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딱 겹치지요. 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하고 정확하게 딱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달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뭐 충돌을 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확대해 보면은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여기 있네요. 자, 확대를 해보면 절대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선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선이 나오잖아. 이 선이 달이 지나가는 선이 되고 요것이 태양이 지나가는 선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방향이 전혀 다르죠. 진행 방향이. 자, 확대해보면 부딪히는 것 같아도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현재는 작은 원형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굉장히 먼 거리가 된 거죠. 태양하고 달의 거리는. 자,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여기에 현재 일식이 딱 나타나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식이죠. 자, 방향이 현재 이제 흐트러져 버렸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넬란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방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일식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현재 일식이 완전히 딱 붙어버렸어요. 조선왕조실록의 일식을 검색을 하면 어느 시점에 많이 나오는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날짜를 한번 볼게요.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7월이면 요건 여름달이죠. 일식이 있자 임금이 해질 무렵까지 소복을 입다. 일식이 보이지 않았다. 자, 여기는 일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거는 7월 1일이라 되니까 7월달이죠. 여름이죠. 자, 태조실록 16원 태조 6년 5월을 보면 요거는 5월달이죠. 일식하였다. 즉 5월달이면은 요거는 이제 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름, 봄 이렇게 나타나죠.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요거는 1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식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요런 나오는데 뭐 일식이 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12월달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일식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종실록인데 3월 1일로 되어 있죠. 요것도 3월 달이면 요거는 겨울이라 하기도 그렇고 좀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름 나왔지, 봄 나왔지, 그리고 겨울 나왔지,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태종실록 2고, 요건 7월이죠. 또 여름이죠. 이제 일식이 있고 하니까.
자, 계속 봅시다. 요거는 2월이죠. 요거는 거의 겨울이라고 보면. 자, 이번에 태동시력인데, 요거는 2월 달에 일식이 있죠. 일식과 같아서 빛이 다시 밝아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태동실록 일시가 있다. 자, 요거는 또 6월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또 6월 여름.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가을. 11월 1일. 요거는 가을이라 말하는 게 맞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7월 1월 요 겨울 나오죠. 자, 일식하였다. 자, 그 다음에 또 1월.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요거 겨울이죠. 그 다음에 11월, 요것도 가을이죠. 가을하고 겨울, 어중간한 때입니다. 자, 가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가을이 제일 많이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 5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월 나오고, 또 8월, 네, 여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월 나옵니다. 8월 나옵니다. 또 일시가했다. 요거는 세종실록 기록이죠. 요거 8월 달이죠. 그 여름이죠. 자, 그 다음 또 겨울 나오죠. 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뮬레이션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 겹치는 부분이 늘 있습니다. 자, 요것도 겹쳤죠. 자, 요거는 가을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요거는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현재 돌아가는 건 1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에 거의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하고 가을, 아니면 봄하고 아니면 가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겹쳤죠. 자, 그러면 2번 나타났죠. 자, 요거는 여름이 되는 거죠. 자,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뒤로 돌렸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딱 겹쳤잖아요. 자, 이번에도 또 겹쳤죠. 자, 여기 크기 보면 제가 태양하고 달을 이리 크기 똑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것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일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이거는 계기 일식이죠. 계기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 대낮에도 주변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다. 요런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요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나고. 자, 일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이미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이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달이 이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이렇게 끼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럼 달이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사이에 끼니까 그 빛이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다가 그 달한테 가려가지고 여기 뒤쪽 지구한테 이 그림자가 딱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측자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각도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달의 지름의 이 크기하고 이 각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태양은 현재 요 정도 크기로 그려놨어요. 뭐, 요거는 이미지니까 이렇게 작게 그려놨는데, 이제 그러면 실제 태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앞전에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태양은 달만 하다, 아니면 뭐 지구만 하다, 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부분의 일식은 이제 설명을 하네요. 부분의 일식은 이렇게 그림자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 진하게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계기 일식이 되겠죠. 약간 흐릿하면은 요거는 부분의 일식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빛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달에 가려가지고 그 계기 일식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태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2000km로 지구 지름의 약 109배에 달한다. 부피는 지구의 약 130만 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에 이르는 거대 항성이다. 지구의 크기의 109배는 된대요. 그럼 엄청나게 큰 행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거리를 살펴보면 평균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건 너무 멀지 않나요? 태양의 크기를 지구의 109배 정도로 했으니까 뭐 나사가 말하는 식으로 뭐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바로 코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또 일찍이 하나 또 나타났네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도 나오잖아요. 요 라인이 황도니까 요게 제가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사이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100배나 크기가 됩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국 사이트에서 한 올린 이미지가 되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직접 해하고 달을 찍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보니까 정확하게 크기가 일치한대요. 제 시뮬레이션에도 보셨지만 달하고 태양 크기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크기가 똑같이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달하고 태양하고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일식이 딱 나타나면 두 개 딱 겹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딱 정확하게 딱 겹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달하고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밤에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이 억수로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끼죠. 어떤 데는 태양하고 달이 같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런 사진이 눈에 띕니다. 태양하고 달을 동시에 찍은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자, 제가 따로 받아놨는데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에는 요 달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태양이 있죠. 자,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식할 때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주르르 오면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미지가 정확하게 크기가 똑같다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사진 좀 특이한 사진인데 이런 사진 좀 보기가 어렵죠. 자, 1월 5봉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의자 뒤편이었던 5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솔모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이다. 정확하게 해와 달이 크기가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보이고 산봉우리가 보이죠. 산봉우리가 5개이기 때문에 1월 5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5봉. 1월은 해와 달, 5개의 봉우리를 그려놓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소나무하고 산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폭포도 그러네요. 자연을 그려놨죠. 바로 지구가 되는 겁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와 달이 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월 5봉도는 우주를 그려놓았다. 확인되죠.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조선의 임금의 의자가 딱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사는 임금이 최고 으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촌손의 후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촌손 하늘의 자식 중에서도 최고 으뜸인 분이 임금이다. 만물의 중심이 임금이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5봉도가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관측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연, 해, 달을 그려놓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1월 5봉도는 우주의 만물을 병풍화해가지고 임금의 의자 뒤에 항상 배치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의 크기가 정확하게 크기가 같다고 그려놨습니다. 일식은 달이 이렇게 지구를 공전하면서 태양을 딱 만나면서 딱 끼어드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일식이 되잖아요. 자, 이것은 그럼 설명은 되는데, 그럼 월식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자, 월식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월식의 별 숫자가 중요한데요.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배열되어야 됩니다. 자, 월식은 태양의 빛에 의해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일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의 빛이 이렇게 지구를 지나면서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달에 비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자, 약간 어긋났네요. 3차원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앞쪽에서는 일식이라고 예측되어 있지만 현재는 살짝 빗나간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빗나갔네요. 우주는 아주 규모가 크니까 뭐 이 정도 안 맞다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또 나란히 또 배치되면 그때 또 한번 살펴보면 되죠. 자, 달이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또 나란히 일치된 상태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일치되지요. 자, 요거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히 일치가 되네요. 아, 요것도 살짝 빗나갔지만, 자, 그림자가, 자, 비치는 경우가 됩니다. 조금 더 다리 가면은 될 것 같은데, 딱, 자, 한번 봅시다. 제가 터치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아, 요것도 살짝 안 맞네요.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어느 지점인가 딱 정렬되는 순간이 있겠죠. 자, 이번에도 또 일식이 되려고 합니다. 살짝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봅시다. 또 정렬이 되네요. 자,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야, 이번에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것도 살짝 빗나갔네요. 확대하니까 살짝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요. 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태양하고 딱 맞춰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맞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늘 지구계가 항상 북극성을 향해 앞으로 돌진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지구계가 아니라 그 태양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지구계가 되겠습니다. 지구가 중심 축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초속 약 220km, 시속 약 80만 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며 우주 공간을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 약 430km까지 거리를 2초 만에 주파해서는 빠르기이며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 속도의 200배에 달하는 속도다. 태양계가 이 맹렬한 속도로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5천만 년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은하 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파도치듯 진동하며 나가는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현재 과학계는 이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한 바퀴 공전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근데 저는 북극성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속도를 비교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화 속도의 200배에 달하는 속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인간과학이 만든 최고 빠른 로켓 속도가 총알의 200배만큼 빠르게 가고 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를 뭐 탈출해 가지고 뭐 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달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이 총알 속도의 200배만큼의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계의 속도가 초속 약 220km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 백야가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백야는 미도 48.5도 이상의 지역에서 여름 동안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하얀 밤이라는 표현으로 러시아에서 쓰는 것으로 스웨덴 등 다른 지방에서는 이를 한밤의 태양으로 부른다. 백야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름 동안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이다. 백야 말고 또 반대되는 말 또 있잖아요. 극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극야는 위도 66.5도 이상의 지역에서 겨울 동안 낮에도 어두운 현상을 말한다. 즉 흑야라고 하지 않고 극야라고 하는 이유는 극지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붙여진 것이다. 즉 극야의 반대가 백야가 되는 거예요.
백야의 반대가 또 극야가 된다. 백야와 극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과학 이론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에 있는 태양을 지구가 1년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전한다고 백야와 극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여기 이미지처럼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빛이 저 왼쪽 편에 있는 여기에 빛을 딱 지구에 쏩니다. 그러면 지구 요거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쪽 부분만 현재 햇빛이 받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딱 쪼개보면은 여기 위쪽에 북극 쪽, 이 극지방에 여기는 햇빛이 닿잖아요. 자, 이게 백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쪽 반대편에 가면 여기는 어두워지잖아요. 이것이 극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1년 동안 공전할 때마다 태양의 빛이 쏟아지는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왼쪽 편에 이 지구는 이 반을 딱 끌었을 때 이쪽 부분에 이제 빛이 도달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또 반대 또 위치에 또 빛이 도달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아래쪽에 나타나죠. 자, 여기는 남쪽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앞전에는 북쪽에 나타났잖아요. 여기 북쪽에. 자, 위치가 이제 바뀌니까 남쪽에 또 백야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그 북쪽은 또 극야가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극야는 어두워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백야는 밝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이미지를 보면 요거는 빛을 전체 다 받잖아요. 자, 이때는 백야와 극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기울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에다 이 태양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는 그 반대쪽이 되죠. 반대는 또 어두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극야와 백야는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나타나나? 그리고 이 상단하고 이 아래쪽에는 왜 안 나타나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에는 이 이미지, 이 각도처럼 23.5도 기울어져 있다면 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도 또 각도가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학은 보면 이 각도는 바뀌지 않으면서 왼쪽 여름하고 겨울에만 나타난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봄하고 가을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Y축이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고 Z축이 가운데로 맞춰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선이 있으니까 요거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백야와 극야가 나타나려면 그 태양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지구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현재 태양이 왼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구로 보면은 이쪽 부분에 현재 빛이 도달하죠. 자, 현재 이 상태는 백야와 극야가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이 이제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구가 나란히 평행이 됐습니다. 자, 현재 이제 위치가 바뀌고 있죠. 태양이 현재 위쪽으로 올라갔죠. 즉,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태양빛이 어떻게 비칠까요? 자, 확대해보면 여기 이쪽에 비치죠. 그러면 백야가 나타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그 반대는 극야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죠. 자, 계속 백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극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태양이 이번에는 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뀌려고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점선을 기준으로 평행하니까 백야에서 극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6개월 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막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짜가 6개월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는 이 태양의 궤적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바퀴가 도는 것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 딱 깔으면 위쪽에 6개월, 아래쪽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바뀌는 범위이 되는 거죠. 자, 바뀐다는 거는 태양이 양옆에 빛이 다 도달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백야, 극야 현상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밝은 부분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백야, 백야는 이 위쪽에만 나타나는 경우죠. 그 반대 어두워지는 극야는 그 반대쪽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역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지구하고 태양이 평행 상태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태양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지구 아래쪽, 남쪽 지방, 남극 쪽이 이제 백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태양이 여기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쏟아지니까 여기는 백야가 되고 이 지구의 반대편은 여기는 극야가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이제 바뀌고 있어요. 지구의 남극 쪽이 백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밝아지는 경우죠. 그 반대 위쪽 북극 쪽이 현재 극야로 바뀝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이제 반을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6개월치에 해당되는 기간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나란하게 됩니다. 자, 현재 또 그 위상차가 또 바뀌는 단계가 됩니다. 제 과학 이론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면 위상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 가운데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이 아래로 이동해버리고 아래에 있는 법칙이 위로 가버리는 게 이것이 바로 위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릴 때 입술 모양을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이것도 위쪽에 있는 게 아래로 이동하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는 위성 변화를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태양하고 또 지구가 또 나란한 상태죠. 또 위상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 태양이 이제 북극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자, 그럼 위상 변화가 일어났죠. 이번에는 또 백야가 위에 나타나고 극야가 또 아래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 지구가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돌진하는 곳은 북극성이 있는 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행성 전체가 아날람마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구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날람마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려가지고 보느냐 관측자 시점에 따라 그 모양이 천차만별로 현재 바뀌고 있어요. 팔자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형태로도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했는 부분, 제가 계속 연구를 해봤지만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것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은 현재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천상열차 분야주에 나오는 바로 그 원 두 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현하려고 제가 무단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제 완성한 경우가 됩니다. 태양하고 달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지구계의 중심 지구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아닙니다.
자, 지구가 중심축이라면 이거 지동설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천동설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상 열차 분야 주소에 나오는 여기 원이 두 개 보이는데 하나는 황도이고 하나는 적도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이 적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보문현 비고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아래쪽에 우리 역사 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보문현비고 190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백과사전이다. 중보문현비고 1770년 영조 46년 영조의 명으로 편찬하 동국문현비고를 중수 보완한 것이다. 고종 황제의 명으로 1903년 강무천려 홍무간에 문현비고찬 집소를 설치한 이후 5년 만인 1908년에 가용되었다. 중보문현비고는 250건으로 구성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조선의 문물제도가 반영됐다. 1770년대 영조에 의해 가지고 중수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국 문현비고 이 책을 또 언급을 하네요. 동국 문현비고를 검색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이미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책 표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조선 영조 때 홍봉안이 조선의 문물제도 전반에 걸쳐 기록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자, 그럼 이것도 뭐 영조 시대에 만든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1776년 뭐 4월 20일까지 제휴를 하셨다고 하니까 중부 문협이고 제일고 상이고 1 천지에 와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앞쪽 조금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 안 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적도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여요. 그 다음은 종동천인데 남극 북극과 적도가 이로 말미암아 나뉘는 곳이다. 그 다음은 남북의 세차이고 그 다음은 동서의 세차인데 이 겹이 하늘의 그 움직임이 매우 희미하므로 이런 내용을 보죠. 남극하고 북극과 적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들으니까 요거 서양 학문 내용과 이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책이 이제 고종 시대에 또 마무리돼 가지고 또 그때 또 서양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개편된 것 같아요. 이것을 열어놨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선이 하나 보이죠. 여기 적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북극이 보이고 남쪽에는 남극이 보이죠. 바로 요 세 개를 의미합니다. 북극, 적도, 남극. 그 다음은 남북의 세차이고 그 다음은 동서의 세차인데 이 겹이 하늘의 그 움직임이 매우 희미하며 역사가 우선 보려두고 논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3원 28수인데 정성이 여기를 운행한다. 자, 여기 3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28수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경성항성은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수성, 금성, 뭐 토성, 목성 이런 행성을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 항성, 경성이라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3원 28수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3원이라는 건 원이 3개 그려져 있다. 그런 말이고 28수라는 거는 격자 구조가 28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여기 원이 3개 보이잖아요. 가운데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적도라고 하는 요런 또 선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황도라는 선이 보이잖아요. 요 세 개가 삼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전의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적도가 하늘의 가상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것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28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격자칸을 나누는 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개. 딱 떨어지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격착한 하나하나 이 개수가 이게 28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원 28수가 된다. 그리고 경성, 항성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계속 살펴보면 뭐 태백 금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백도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백도가 뭐냐면 요것은 달이 되겠습니다. 행성의 배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성, 토성이 운행한 것이며 그 다음은 해성, 목성이 운행한 것이며 그 다음은 성옥, 화성이 운행한 것이며 그 다음은 태양이 운행한 곳이 있는데 이것이 황도이다. 그 다음은 태백, 금성이 운행한 곳이며 그 다음은 진성, 수성이 운행하는 곳이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태음이 운행하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백도이다. 이 백도가 바로 달이 되겠습니다. 제가 각수를 한번 볼게요. 28수 뭐 내용이 나오고 황도, 태양이 운행하는 천구상의 길이고 백도, 달이 운행하는 천구의 길. 여기 백도 나오죠. 달이 운행하는 천구의 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백도가 달의 공정 궤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적도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런데 행성의 별 순서를 보이는데 이 거꾸로 가면 돼요. 달 다음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황도, 태양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3번 보면은 여기 황도, 태양이 운행하는 천구상의 길이라고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이렇게 됩니다. 그럼 태양이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태양이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시뮬레이션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제 시뮬레이션은 태양하고 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행성이 또 순서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황도, 태양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이 이제 자리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화성이고 여섯 번째가 목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적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아래쪽으로 볼게요. 자, 요 내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주천을 나누어 360도로 하여 동서로 나눈 것을 경도로 한다. 여기 이제 주천이 또 뭐냐면 여기 360도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여기 작은 점이 보이잖아요. 요 개수를 세어 보면은 360개가 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눈금. 이것을 360개로 나눠 가지고 좌측과 우측을 나눈다. 그런 설명이죠.
동서로 나는 것이 경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는 것을 미도로 한다. 동과 서로 나눈 것을 이것을 경도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눈 것을 이것을 미도로 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적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의 가운데를 평분하여 하늘의 허리에 가로띠를 두른 것을 적도라 하고, 적도에 비켜 교차하여 반은 그 남으로 나누고 반은 그 북으로 나간 것을 황도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스로 보면 바로 이 선을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북쪽과 남극을 가로지른다. 그 다음에 북극과 적도를 가운데를 두고 또 가르는 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또 황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스로 보면 여기 북해 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요거는 적도가 되는 거고, 북해 기선에 적혀있는 이게 황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아래쪽에도 남쪽에도 황도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태양의 궤도는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을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가상의 한의 허리띠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적도로 하고, 그 적도에 비켜가지고 교차하여 반은 그 남으로 나가고 반은 그 북으로 간다. 이것을 황도로 한다. 앞전에 의거수를 봤잖아요. 반반씩 잡는 게 북해 기선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선, 북해 기선,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적도 있고 황도가 두 개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황도와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을 주분 춘분이라 하며, 적도로부터 남으로 23도 반 갈선이가 세로 측정한 것을 23도 2분이다. 떨어진 곳을 동지라 하고, 적도로부터 북으로 23도 반 떨어진 것을 하지라고 한다. 적도를 320도로 나누니 평분하여 반주라는 것이 각각 180도이며, 넷으로 나누어 상하이라 하는 것이 각각 90도이며, 여섯으로 나누어 기안이라 하는 것이 각각 60도이며, 12로 나누어 궁도시라고 하는 것이 각각 30도인데, 이런 것을 적정이라 한다. 남극, 북극을 따라 360도로 나누어 양극이 사이가 각각 180도이며, 양극과 적도 사이가 모두 90도인데 이런 것을 적이라 한다. 황도의 궁도는 모두 적도와 같아서 춘분, 주분 사이가 각각 180도이며 동지하지와 춘분, 주분 사이가 각각 90도이다. 절기 사이가 각각 15도인데 이런 것을 황정이라 한다. 남극과 북극에서 23도 반 떨어진 곳이 곧 황도의 남극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많은 내용들은 이거는 다 지구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황도와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을 추분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황도와 적도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을 추분이라 한다. 자, 바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 나오는 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황도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게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바라보는 방향이 이 북쪽 아닌가요? 자, 그러면 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스를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돌렸을 때 북쪽을 바라보는 형태죠. 현재는 이제 남극이 보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앞쪽이니까 북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별자리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방에. 이런 식으로. 지구본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이 또 하나 보이잖아요. 요 안쪽에 있는 요거. 이게 황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북해 기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의 개수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거까지 합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천상 열차 분야지들을 보면 요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가운데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이 되는데 자, 이것이 적도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 다음 또 원이 또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 황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접전 지역이 보이죠? 요거 하나하고 요거를 말하는 경우예요. 자, 황도와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을 추분이라고 하며 적도로부터 남으로 23도 발선이가 세로 축제한 것은 23도 29분이다 떨어진 곳을 동지라고 한다. 남쪽으로 가면 동지라고 합니다. 적도로부터 북으로 23도 떨어진 곳을 하지라고 한다. 적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원이 되죠. 그 다음 이것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적도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것을 동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도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것을 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가 동지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그 사기들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사기들이 만들어질까요? 자, 지구는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현재는 북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 이것이 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반대에는 가을이 되겠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선하고 뭐 적도, 북해기선 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전에 설명했는 것 같이 중간에 적도가 보이죠. 북해기선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보입니다. 자,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 선이 보이죠.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자, 천상 열차 분야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이 여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이런 삐딱한 현상이 왜 이게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각도 차이가 약 23.5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황도와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을 춘분, 추분이라 하며 적도로부터 남으로 23도 반, 제 측정 값으로 23도 29분이다. 떨어진 곳을 동지라 하고 적도로부터 북으로 23도 반 떨어진 곳을 하지라 한다. 여기 23도 29분이란 말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구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이게 23.5도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기울어짐 각도를 현재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옷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남의 기선하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 남쪽에서 바라보면 그냥 원형 상태로 이렇게 보이죠. 동그랗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를 23.5도 살짝 기울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남의 기선, 이 황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적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적도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는 거지요. 자, 바로 여기서 요 편차 사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저상 열차 분야는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이 보이고 또 안쪽에 원이 보이잖아요. 안쪽에 있는 것이 황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바깥쪽에 있는 적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그리면 되죠. 그럼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지구의 중심축으로 봤을 때 적도는 원형으로 나타나지만 이 황도가 이런 식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중본 문헌 비고의 내용으로 보면 황도와 적도의 정의가 정확히 적혀 있죠. 그리고 하지와 동지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거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새로 별자리를 만들었나 아무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 만들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유물에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적도 황도와 그려진 것이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조 비각 박물관 중국 수저우에 가면은 똑같은 천문 관측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가 존재하죠. 바로 순우 천문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천문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송나라 시대 때 것이라고 합니다. 순우 천문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13세기 남성시대에 만들어진 순우 천문도. 중국에서 사계절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 280여 개를 새겨 넣었는데, 자, 이게 남성시대에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원이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것이 주극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약간 23.5도 정도 기울어진 또 다른 원이 또 하나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고대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북쪽을 향해가 이제 바라봤을 때 이런 별자리들을 다 그려 놓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성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별자리 위치 형태를 그려 놓은 것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 혼천일을 검색을 하면 요 가운데 둥근 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것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적도와 황도가 배치되어 있죠. 한쪽에 보면은 작은 원이 보이잖아요. 요게 적도가 되고 바깥쪽에 23.5도 좀 떨어진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황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사진은 서양이 만든 혼천이로 보이는데요. 1585년 카살에서 요스트 비리기 안토니우스 아이제노이드가 제작한 혼천의와 천문시계다. 현재는 스웨덴 스톡홀름 위치한 북유럽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다. 여기도 이렇게 확대해보면 가운데에 둥근 지구가 딱 안착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현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뭐 현대 사람들은 뭐 평평주근이 뭐 나사가 뭐 달이 어디에 있네, 태양이 어디에 있네, 뭐 태양이 엄청 크니 작으니 뭐 그런 이야기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아 개뿔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글어스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하고 북해 기성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해 놨는데 이것을 관측을 이제 북쪽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이게 돌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제 북쪽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 경계선 이 격자 구조를 요것을 28개 나누어 놓고 요 사이에 또 작은 눈금으로 360개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성 1차 분야도에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약간 삐딱하게 이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운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황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전체 크기가 이것이 지구가 되는 거죠.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고 그린 그런 전체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가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내리고 다시 수정을 했어요. 제가 앞전에 1시간 15분 20분 동안 그 촬영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 앞쪽에 놓아놓고 또 다른 내용을 뒤쪽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럼 앞쪽에 설명한 게 맞을까요? 현재 설명한 게 맞을까요? 자,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근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것도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조선에서 남긴 그 천문 기록에 서양의 학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대에 이제 작성된 게 있어가지고 요런 이론 쪽으로 보면 요거는 서양 학문 이론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그 서적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양 학문의 계산법이 맞는가, 우리 계산법이 맞는가, 그런 내용도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서양 학문하고 우리 계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그다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우리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서양 학문은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중심설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구를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동양은 천동설이 되잖아요. 지구 중심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죠. 왜 서양하고 동양 학문이 반대일까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서양은 바이러스다.
동양은 백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주는 디지털 세상이니까 0, 1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0, 1은 음양사상이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신이 있고, 배고픔이 있으면 배부른 것이 있고, 추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고, 바로 0, 1, 디지털하고 닮아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제 이론으로도 보면은, 격자와 노도 이론이죠. 격자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릇이 되는 거고, 노도는 그 그릇을 당기는 에너지, 즉 물질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만물이 탄생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격자는 0이 되는 거고, 노도, 아령처럼 제가 많이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노드는 1이 되는 거죠. 0과 1이 합쳐져가 만물이 탄생하니까, 백신은 격자가 되고 바이러스는 노드가 된다. 서양 문화가 보면은 파괴적인 게 많죠. 근데 동양 문화나 보면은 상생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전혀 다른 그런 문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자본을 빼앗고 자원을 가치하고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죠. 즉 특성 자체가 이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은 보면 상생의 이제 정신을 가지니까 백신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음양사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우주론에서 격자와 노도 디지털 세상처럼 0, 1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자꾸 말하죠. 난징의 밤 코드가 깨어난다. Y축의 흐름 격자를 타고 흘러 보이지 않는 균적 위로 우리는 전진해. 회전하는 고리 입술 모양의 진실. 난징의 밤 코드가 깨어난다. Y축의 흐름 격자를 타고 흘러 보이지 않는 균적 위로 우리는 전진해. 회전하는 고리 입술 모양의 진실.